하나만 명심하세요. 수출 신고가 수리된 후 30일 이내 반드시 적재를 해야 됩니다. 수출 신고 단계에서 운송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지만 뭐 수출 면장도 그렇고 수입 면장도 그렇고 저희는 대부분 이메일로 PDF 파일로 보내주지만 혹시 이제 규모가 큰 기업들은요 이걸 원본으로 가지고 직접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원본을 요청하면 원본은 따로 저희가 또 관세사들이 등기로 보내줄 수 있으니까 이상하다, 도착 통지서도 받았고 내가 운송서류도 받았는데 왜 아무리 이 운송서류 번호로 검색해봐도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거 무역사기 아닌가요? 사기가 아닙니다. 안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동반자 정재환입니다. 어찌어찌 이런 어려운 단어들에 대해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뭔가 단계가 많은데 그 단계마다 서류가 또 많어. 그런데 그 서류마다 이름이 또 다 달라. 자, 그래서 이제 무역 업무를 하면은 뭐지? 상업성장은 뭐지? 포장명세서는 뭐지? 뭐 운임 인보이스요? 뭐 수출 면장이요? 수입 면장이요? 그게 다 뭐죠? 환장하겠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기초 용어 정리는 아름답게 영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기초 무역 정리가 끝난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무역은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면서 그 단계마다 어떤 서류가 등장하는지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무역 거래 단계별로 발생하는 서류를 한 방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리가 끝나면 우리는 무역 전문가 야호! 시작합니다. 먼저 수출 단계부터. 수출 단계에서 요구되는 서류 첫 번째,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입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 즉 수출자와 수입자겠죠. 매도인은 수출을 하면 되고 매수인은 수입을 하면 될 것입니다.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계약 물품이 있을 거잖아요. 그 계약 물품 합의된 내용이 있겠죠. 누가 누구한테 어떤 조건으로 어떤 물건을 몇 개를 얼마에 사고 팔 것인지 계약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서류로 작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송장이라고 합니다. 송장의 명칭은 영어로 인보이스라고 하고 정식 명칭은 커머셜 인보이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상업송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줄여서 CI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송장, 인보이스, 커머셜 인보이스, 상업송장, CI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럼 송장은 뭐예요? 누가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어떤 물건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기재한 상세한 내역서라고 보면 됩니다. 송장은 법적으로 정해진 그런 양식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쓰는 양식이 있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적당한 양식 다운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송장을 작성했습니다. 송장까지 작성을 했다. 그럼 그 다음은 뭘 해야 됩니까? 수출하기 위해 수출 포장을 해야 됩니다. 뽁뽁이도 감아서 박스에 넣어서 수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포장까지 끝나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물품의 총 중량과 순 중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뭘 작성해야 되죠? 포장 명세서 패킹 리스트 PL이라는 것을 작성해야 됩니다. 포장 명세서는 뭔가요? 송장과 포장 명세서는 내용이 90% 이상 동일합니다. 송장에는 그 물품의 가격이 기재되어 있다라고 하면 포장 명세서에는 그 물품의 순중량과 총중량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총중량은 포장이 끝난 상태의 중량을 말하며 순중량은 포장을 하기 전의 중량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포장 명세서는 송장과 똑같이 생겼는데 순중량과 총중량이 기재된다는 것만 다릅니다. 자, 그래서 송장을 작성하고 포장하고 포장 명세서까지 작성하면 우리는 수출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상업송장과 포장 명세서의 작성이 끝났다. 자, 다음은 수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수출 신고는 누가 하죠? 유니패스를 통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절대 그런 유니패스를 통한 직접 신고, 즉 자가 신고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관세사를 통해 수출 신고를 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수출 신고는 수출 통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담당 관세사한테 아직 담당 관세사가 없다면 제가 여러분들의 담당 관세사가 되면 되겠죠? 연락 주세요. PPL입니다. 담당 관세사한테 메일로 송장과 포장 명세서만 전달하면 됩니다. 아니, 저희 아직 포워딩이랑 운송 계약이 안 되어 있는데 수출 신고해도 되나요? 운송 계약과는 상관없습니다. 송장과 포장 명세서만 있으면 수출 신고가 될 수 있으면 수출 신고가 수리되고 수출 면장이 나오면 그때서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운송인한테 전달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출 신고는 송장과 포장 명세서만 있으면 됩니다. 관세를 통해 수출 신고를 하고 수출 신고가 수리되면 수출 신고 필증, 쉽게 다른 말로 수출 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출 신고가 수리되자마자 저희 관세사들은 이메일로
수출신고 면장을 송부해 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수출 면장을 받았습니다. 하나만 명심하세요.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 30일 이내 반드시 적재를 해야 됩니다. 수출신고 단계에서 운송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지만 수출신고가 수리됐으면 30일 이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적재를 해서 물건을 보내야 됩니다. 아니, 그럼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30일 이내 적재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즉 적재해야 한다는 건 선적을 하라는 거죠. 그 기간은 어디에 적혀있죠? 수출신고 필증의 우측 하단에 선적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이 기간 내 반드시 적재, 즉 선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뭘 해야 됩니까? 운송계약 체결 후 운송서류를 수령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운송이가 직접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해상운송이면 선사, 항공운송이면 항공사. 하지만 대부분은 포워딩과 거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즉 포워더한테 저 여기서 여기까지 물품 보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고, 포워더가 요청하는 송장과 포장 명세서, 그리고 수출 면장을 요구하겠죠. 이런 서류를 전달해주면 이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포워더가 알아서 물건을 픽업해 간 다음에 알아서 적재를 해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선적이 이루어지고 출항이 이루어지면 운송서류 원본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해상운송서류라고 하면 BL, Bill of Lading, BL이고, 항공운송서류라고 하면 에어웨이 빌, AWB죠. 에어웨이 빌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운송서류까지 수령했습니다. 이제 내 손 안에 BL 원본이든 에어웨이 빌 원본이든 원본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반드시 적재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적재 확인. 도대체 뭔 소리일까요? 아니, 30일 이내 적재하라고 해서 내가 30일 이내 포워딩을 통해 물건을 보내고 운송서류 받았다, 그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실제 수출 신고할 때 그 중량과 운송인이 실제 측정한 중량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라고 하면 적재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수출 신고한 내역과 이제 운송인이 적재를 하고 세관한테 송부한 내역이 매칭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미선적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관세한테 요청을 해서 저 적재했는데 적재가 된 필증을 다시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적재가 이루어졌다고 확인된 면장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자, 화면을 잘 보세요. 수출 신고가 수리된 후 여러분들이 받은 필증은 수출신고 필증 적재 전 갑지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적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수출신고 필증 수출이행 갑지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관세사들이 수출 신고를 해주고 이제 필증을 출력을 할 때 아직 적재가 되기 전이라고 하면 적재 전 갑지로 출력이 되는 것이고, 적재가 이루어지면 수출이행 갑지로 출력이 됩니다.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자, 그래도 적재된 것을 확인하고 싶으면 관세사한테, 담당 관세사한테 연락을 해서 적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필증 면장을 다시 발행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저희 관세사 프로그램에서는요, 저희가 수출 신고한 모든 내역에 대해 선적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쭉 보면요, 이제 미선적이라고 프로그램에서 이제 뜨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번쩍번쩍거리는 게 있습니다. 30일이 다가오는데 아직 적재가 되지 않은 건에 있어서는 이제 반짝반짝 이제 표기가 좀 되는데, 그런 건에서는 저희가 먼저 전화를 합니다. 아니, 저희 20 며칠 전에 수출 신고를 했는데 아직 적재가 확인되지 않는다. 혹시 출항 딜레이나 이런 이유로 적재를 못한 거면은 반드시 적재 기간 연장을 하라고 합니다. 30일 이내 적재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과태료 빵빵빵 날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부분 그래요.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저희 적재 기간 연장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저희가 30일 단위로 바로바로 연장을 해주고,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상하다? 지난주에 적재했는데 왜 적재가 확인이 안 되지? 예외 없이 수출 신고할 때 중량과 실제 운송인 시간 중량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적재 처리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면장 정정이라고 하죠. 제대로 된 중량으로 면장 정정을 해야 적재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도저도 불안하다라고 하면 담당 관세사한테 연락을 해서 적재가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면 수출 단계에서의 모든 업무는 끝! 혹시 수입자 측에서 FTA 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를 요청한다라고 하면 역시 담당 관세사한테 전달을 하여서 원산지 판정을 한 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수출 업무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런 관련 서류를 잘 모아서 이제 수입자에게 전송해주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가 않죠? 자, 그럼 그 다음 수입 단계에서의 업무. 그럼 수입자 입장에서 어떤 업무를 해야 될까요? 수입 단계에서 요구되는 서류 첫 번째, 도착 통지서와 유니패스 확인. 수출국에서 물건이 잘 선적돼서 나한테 도착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도착하기 전에 운송인으로부터 도착 통지서, 어라이벌 노티스, 즉 AN이라는 게
도착하게 될 겁니다. 어라이벌 노티스 도착 통지서는 이메일로 받을 수도 있고 팩스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뭐 아무래도 이런 무역업계는 이메일보다 팩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도착 통지서는 누가 누구한테 보내는 거죠? 운송인이 그 운송서류에 기재된 노티파이 파티, 즉 착화 통지서로 기재된 당사자한테 보내줍니다. 도착 통지서를 받으면 나의 화물이 언제 도착할 예정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자 다음에 아마 메일로 먼저 송장 포장 명세서 그리고 운송서류 사본을 확보했을 겁니다. 그러면 운송서류 번호를 기준으로 유니패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나의 화물이 잘 도착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상하다. 도착 통지서도 받았고 내가 운송서류도 받았는데 왜 아무리 이 운송서류 번호로 검색해봐도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거 무역사기 아닌가요? 사기가 아닙니다. 안심하세요. 물건은 제때 잘 도착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니패스에서 검색을 언제부터 할 수 있습니까? 운송인이 세관에 적하 목록을 제출하고 나서야 이제 유니패스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착 통지서를 받았다, 운송서류를 받았다라고 해서 바로 유니패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유니패스에서 딱 확인이 될 것입니다. 그럼 나의 물건은 언제쯤 들어올 예정이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이 서류를 바리바리 모아서 관세사한테 전달해주면 됩니다. 도착 통지서 확인, 유니패스에서도 화물이 도착한 걸 확인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수입 신고 단계에서 요구되는 서류 두 번째, 운임 인보이스를 요청해야 됩니다. 운임 인보이스라는 게 뭐죠? 예를 들어 인코텀제 FOB라고 하면은 당연히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운송인이 운송비 얼마만큼 나왔으면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운임 인보이스, 즉 운임 청구서예요. 상세한 운임 내역서죠. 운임 인보이스를 보내줄 것이고, 예를 들어 CFR 규칙이어서 매도인이 운송계약 체결하고 운송비용을 납부한다 할지라도 서류 취급 비용이라던가 터미널에서 화물 취급 비용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목적지에서 매수인이 정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CFR 규칙 같은 경우에도 운임 인보이스를 요청하여서 내가 얼마만큼의 운임을 추가 정산해야 하는지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운임 인보이스를 받았다? 그럼 그 다음 세 번째는 뭘 해야 됩니까? 자, 이제 수입 통관을 하면 됩니다. 관세사한테 송장, 포장명세서, 운송서류 사본, FTA 혜택을 받고자 한다라고 하면 원산지 증명서 사본, 그리고 운임 인보이스까지 담당 관세사한테 이메일로 송부하면 됩니다. 이건 운임 인보이스가 없는 건인데 어떡하죠? 사실 운임 인보이스가 매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뭐 CFR 규칙같이 매도인이 이미 운송비용을 납부했고 중국이나 일본에서 들어오는, 즉 근거리 운송이어서 추가 운임이 없다라고 하면 운임 인보이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사 입장에서는 뭐예요? 수입 신고 단계에서 정확하게 가격 신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운임 인보이스가 없으면 이게 원래 없어서 없는 건지 누락해서 없는 건지 꼭 확인 전화를 합니다. 혹시 이거 운임 인보이스 없나요? 운임 인보이스 없는지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라던가 아니면 저희가 직접 운송인한테 연락해서 이 거래에 대해 운임 인보이스가 없는지 요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운임 인보이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후 운임 인보이스가 원래 없는 건이라고 하면 관세사한테 통관을 요청할 시 운임 인보이스는 없습니다라고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통관이 지연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관세사한테 서류를 넘겨주면 저희가 수입 통관을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연락을 할 것입니다. 결제 처리가 났으니 관세와 부가세, 관부가세를 납부해 달라고. 결제 처리는 뭐죠? 수입 신고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바로 수입 신고가 수리되는 게 아니라 이제 세관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수입 신고서에 문제가 없으면 이제 문제 없어, 관세와 부가세만 납부하면은 바로 수리해 줄게라는 그런 의사 표시를 결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면을 보시면 수입 신고를 하고 세관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화면이 전산 시스템이 결제라고 바뀝니다. 이게 뭐예요? 오케이, 승인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 관세와 부가세 납부된 게 확인되면 자동으로 수리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관세와 부가세는 저희가 청구서를 보내드리면 직접 세관에 납부할 수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통관 수수료나 추가 운임 정산까지 한 번에 정산을 하는 게 서로 편하기 때문에 관세가 청구서를 보냅니다. 그럼 그 청구서에 기재된 금액을 저희 계좌로 보내주시면, 즉 관세와 계좌로 보내주시면 관세가 관세와 부가세도 납부해주고 운임도 정산해주고 그렇게 다 업무를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관세와 부가세를 직접 납부할지 뭐 관세를 통해 납부할지는 뭐 그때그때 관세랑 합의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정세, 내가 분명 국제무역사 수업할 때 내가 국제무역사 수업을 들었는데 관세와 부가세는 분명히 사후 납부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관세사들은 왜 돈을 먼저 달라고 하느냐? 사후 납부는 이론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사후 납부, 즉 신고가 수리된 후 15일 이내 납부를 하거나 아니면 한 달치를 모아서 월별 납부라고 하죠. 한 방에 납부를 하는
그런 사원납부 제도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의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렇게 사전에 세팅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예외 없이 관세와 부가세를 먼저 납부해야만 결제해서 수리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 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라는 건 정말 이론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사전 납부로 알고 있으면 서로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수입신고 관세까지 납부했다. 그럼 그 다음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수입 면장 확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관세가 신속하게 수입신고 필증, 즉 수입 면장을 이메일로 보내줄 것입니다. 뭐 수출 면장도 그렇고 수입 면장도 그렇고 저희는 대부분 이메일로 PDF 파일로 보내주지만 혹시 이제 규모가 큰 기업들은요 이걸 원본으로 가지고 직접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원본을 요청하면 원본은 따로 저희가 또 관세아들이 등기로 보내줄 수 있으니까 원본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하면 됩니다. 사실 뭐 원본이니 사본이니 개념도 없이 저희가 보내드린 PDF를 출력하면 사실 그게 원본입니다. 얼마든지 PDF로 이제 시스템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출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원본과 사본이라는 개념이 희박하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규모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한 달치를 모아서 이제 면장을 싹 출력해서 이제 보내드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보내드린 PDF 파일로 계속 보관을 잘 하면 됩니다. 수입신고 필증을 수령했다?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뭡니까? 거기에 FTA는 적용이 됐는지, 뭐 관세율은 몇 프로인지, 관세는 얼마인지, 그리고 내 신고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왜냐면 신고가 잘못되어서 내가 납부하지 않아도 될 관세를 납부하거나 FTA 적용이 안 돼서 관세를 더 납부한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을 스스로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면장을 보내드리는데 이거 혹시 신고 가격이 얼마죠? 이거 FTA가 적용이 됐네요? 사실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면장에 다 적혀 있기 때문에 면장으로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면장에서 어디를 어떻게 확인하면 되죠?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수입 면장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완벽한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면장까지 수령했다. 그럼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물건 찾아야죠. 수입 신고가 수리됐는데 물건을 찾아야 됩니다. 물건은 어디 있습니까? 운송인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송인한테 연락해서 뭘 받아야 됩니까? 인도지서 딜리버리 오더, 즉 DO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DO라는 것은 뭐예요? 운송인의 물건을 창고가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운송인이 창고한테 지시하는 겁니다. 이 물건을 얘한테 실제 넘겨줘도 된다라고 운송인이 창고한테 지시하는 걸 인도지서 딜리버리 오더 DO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DO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DO를 받기 위한 절차는 뭐죠? 운임 인보이스를 받으면 거기 적혀 있습니다. 여기요, 뭐 DO를 받고 싶으면 여기에 뭐 운임을 뭐 납부하고 뭐 어떤 서류를 첨부해서 여기로 팩스로 보내면 뭐 DO를 발급해 준다던가 아니면 이 DO라고 해서 전자적으로 DO를 많이 발급합니다. 전자적으로 발급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요 사이트에 접속해서 이걸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운임 인보이스는요 저희가 전자적으로 받기도 하고 여전히 이제 팩스 같은 걸로 신청해서 받기도 합니다. 자, 인도 지시서까지 받았다? 그럼 이제 뭡니까? 내가 창고에서 물품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물건 찾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관세한테 수입 면장까지 받았는데 DO는 제가 직접 받아야 되나요? 그럼 창고에서 우리 회사까지 물품 운송은 저희가 직접 해야 되나요? 직접 할 수도 있고 관세를 통해 할 수도 있고 포워딩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아무래도 이제 관세사한테 통관 단계에서 모든 서류를 다 넘겨줬기 때문에 그리고 수입신고 수리가 되어야만 이제 DO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세사한테 통관 요청을 하면서 배차 업무까지 해주세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차가 뭐예요? 창고에서 수입자가 원하는 장소까지 육상 운송, 대부분 트럭이 되겠죠? 트럭으로 물품을 운송해 주는 거, 이것을 배차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관세가 이제 배차까지 해주는 경우가 있고 한 50%, 60% 정도는 저희가 배차까지 하는 것 같고 그다음 한 20%, 30% 정도는 이제 수입 신고가 수리된 것이 확인되면 포워더한테 연락을 해서 배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차는 뭐 포워딩을 통해 하시든 뭐 관세를 통해 하시든 선택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규모가 있는 기업은 이미 배차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DO를 받고 스스로 배차 업무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에서 저희 배차 업무는 어떻게 하죠? 라고 하면 이제 사수가 알려줄 겁니다. 우리는 여기랑 계약돼 있으니까 여기한테 연락하면은 여기가 이제 우리 배차 업무까지 다 해줄 것이다. 자, 그래서 DO를 받아서 그 배차 업체한테 전달해 주면은 알아서 이제 운송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면 우리는 그냥 포워딩한테 하면 돼, 우리는 관세한테 하면 돼, 이렇게 안내를 받고 회사에서 하는 대로 업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우리는 무역 전문가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서류들에 대해 각계 전투하듯이 하나 설명해주는 영상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단계를 거쳐서 한 번에 설명해주는 영상, 지금까지 없었던 그 영상,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는 이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를 수가 없을 겁니다. 주변에 이 영상 보라고 추천 안 해줄 수가 없을 거예요. 무역인들의 필수 영상, 무역인들이 원하면 어떤 영상이든 준비해 드립니다. 묵금사는 항상 무역인들과 함께 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